자, 진실을 향해 갑니다. 내일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안녕한가 전역의 안전 빵빵. 이제 네 번째 주제로 우리가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 주제는 고민정이 대변인이라고. 그것도 청와대 대변인이라고. 청와대에 완전히 인재풀이 제로라는 거를 생생 증언했다. 와, 근데 저는요, 고민정 씨 뭐 저기 자기가 문재인을 좋아하던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KBS 아나운서 그만두고 이제 나와서 뭘 하든 저는 상관 안 합니다. 그런데 자, 고민정 씨는 그동안의 행사 진행이라든지 예를 들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무슨 저기 이 방송 유튜브 진행이라든가 이런 아나운서적인 역할을 그대로 했어요. 그런데 고민정을 한 달 만에 이제 이 집투기를 해가지고 물러난 김의겸에 의해서 이제 아나운서를 이제 고민정 아나운서들을 이렇게 이 대변인으로 했는데 저는 고민정 개인의 문제 삼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고민정이라는 사람이 청와대 대변인이라는 문제입니다. 청와대 대변인이라는 것은 매우 막중한 중책이고 그다음에 청와대 대변인 입에 나오는 것이 우리나라의 정책이요.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앞으로 나라를 어떤 식으로 이뤄가는 국정 지침입니다. 그리고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정말 조리 있고 그다음에 확실하게 답을 해야 돼요. 자, 안영환 선수도 저도 이 대변인을 했지만요. 대변인은요. 올라운드 플레이어입니다.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볼 때 첫째 이 고심 끝에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하면서 왜 또 고심을 합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내 생각을 누구보다도 잘 알으니까 자신 있고 당당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내 생각을 잘하니까 누구보다 잘하니까 자신 있고 당당하라. 자, 불안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러니까 고민을 했죠. 당당하라. 이렇게 움츠러들지 말고 기자들한테 말하자면은 이렇게 무서워하지 말고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생각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앞으로 고민정 대변인 제가 보기에는 제가 500원 걸겠습니다.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이 심기가 좋으십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기분이 괜찮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어린아이들을 만나서 웃으셨습니다. 이런 심기 대변인이 될 가능성이 100%입니다, 여러분. 좀 낮출까요? 99.9%입니다. 그러니까 참 저도 답답합니다. 물론 이제 청와대가 이제 방금 말씀 인재풀이 없다는 이야기 게다가 이제 고민정 씨가 무슨 뭐 여사를 주로 이제 커버하는 맞는 이제 일을 했다고 그러죠. 청와대는 이제 대변인의 부대변인 2명입니다. 역할을 했다고 했는데 또 이제 경희대이기 때문에 경희대 인맥이다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뭐 그거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추정만 가능한 이야기고 그런데 이제 어찌됐든 정말 청와대 대변인은 고도의 정무적 감각과 그 다음에 고도의 정무적 감각을 바탕으로 해서 기자들의 입맛에 맞는 기사를 만들어 주는 것과 세 번째는 기자들과의 인간관계를 맺는 굉장히 다각적인 멀티의 재능이 필요로 한 자리입니다. 특히 청와대 대변인은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국제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예요. 실현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고민정 아나운서 잘 모릅니다. 능력이 어쩐지 잘 몰라요. 그러나 현재까지의 커리어만 비춰볼 때 그런 정무적 감각이 있을 것인가. 그래서 이제 그걸 기자들이 물어본 겁니다. 물어봤더니 그 청와대 홍보수석이라는 사람의 답변도 좀 걸작이었지요. 그런데 지금 굉장히 저는 우려가스러워요. 청와대 참 우려가스럽습니다. 실수가 아니라 일단 가장 답답한 게 이제 기자들이 답답해요. 모르면 이제 말을 안 하게 됩니다. 모르면 입 다물어버리잖아요. 그럼 기자들이 기사 쓸 거리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대변인이 이제 기자들한테 혼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청와대한테 공격이 들어가요. 저 뭐 대변인 해보셨지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왜 안 칠 수밖에 없었는지 저는 기본적으로 하겠다는 사람들이 권유해서 다 거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는 다 정권 말기는 안 들어간다. 게다가 이번에 김의겸 하는 거 보니까는 된돈 죽을 것 같게 됐거든요. 그러니까는 안 들어간다 다 거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찾다 결국은 승진 발령을 낸 것이죠. 그런데 저는 상당히 우려스러워요, 진짜. 네.
지금 보니까 뭐 여연호한테라도 하고 뭐 했는데 다들 이제 도망가 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무너지는 집안에 망하는 집안에 내가 왜 총알바지 하냐? 딱 그 심리입니다, 여러분. 왜? 지금으로서는요. 2년 동안 이렇게 경제를 말아먹었는데 앞으로 청와대 대변인이요. 여기에 대해서 이거를 막을 때 카바 불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조금만큼의 요만큼의 0.01%의 정무 감각이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정무 감각이 1도 없는 고민정은 결국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고민정이 착하긴 착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아무리 1급에 눈이 돌아가더라도 이 자리라는 게 정말 기자들이 흔들어대기 시작하고요. 또 기자들이 질문을 하게 되면은요. 고민정이 답할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노무현 정권 때 이 송경희 대변인 기억하시죠? 그때 제가 너무 웃겼습니다.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이 송경희 대변인을 임명을 했는데 이 문재인 대통령도 뭐 운명이라니까 그 책에다가 이걸 썼어요. 송경희를 임명을 해서 너무 놀랐다. 내가 만나보지도 못했지만 도대체 왜 했는지 이해를 못하겠다. 이런 거예요. 근데 송경희가 어떻게 했냐면 기자들이 노무현 대통령의 철학이 뭐냐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송경희가 뭐라고 했냐면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야, 근데 거기보다는 고민정은 좀 안다. 철학을 안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 철학을 안다고 해가지고 청와대 대변인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고민정 대변인이 얼마나 버틸 것인가. 그리고 부대변인을 아무리 부대변인을 이렇게 커버를 친다고 하더라도 이 커버도 안 되고 쉴드도 안 되고 방패도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민정 대변인이 처음부터 철학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상선약수 뭐 이러면서 고사성어 얘기하면서 뭐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청와대 대변인 뭐 착해가지고 뭐 무르는 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물도 막아야 되는 거고요. 때로는 물도 넘치게 해야 되는 거고 때로는 물도 이렇게 볼을 이렇게 걔네들 잘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터치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상선약수 나는 그냥 착해요. 나는 그냥 이뻐요. 나는 그냥 40의 젊은 여자예요. 이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기자들이 아마 고민정 대변인 눈물 쏙 빼낼걸요. 그리고 이 송경희 아나운서라는 분 KBS 아나운서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보다 기수가 하나인가 11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잘 아는데 사람은 착한데 너무나 아무것도 모르고 아나운서 출신으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 뒤에 이 분이 굉장히 쇼크를 받았다는 겁니다. 56일 만에 잘리고 나서 뭐 저기 굉장히 쇼크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민정 대변인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고민 끝에 내 그래도 국정 철학을 아니까 하면서 내세울 수밖에 없었던 문재인의 진짜 고민이 있다고 생각해요. 아무도 안 하겠다는 거고 아무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인재풀 제로인 말하자면 생생증거. 저기 왜 인재폴로 나왔어요? 인재풀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내 생각을 잘 알고 있다라고 했는데 자 생각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이 대변인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면은 그건 어나운스멘트만 하는 겁니다. 그냥 전달만 하는 거예요. 그건 대변인 역할 그건 아닙니다. 대변인 역할은 그야말로 대통령의 아주 중요한 참모 중에 한 명입니다. 단순히 전달만 한 게 아니라 조언도 할 수 있는 거고 정책 결정 과정에 들어가서 뭐 조언도 할 수 있는 자리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변인을 내 생각을 알기 때문에 대변인한다? 이건 아니고요. 대변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대통령의 생각을 정무적 판단을 해가지고 전달을 하는 것이고 또 대통령에게 민심이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됩니다로 전달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언론을 통해서 민심을 전달받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전달을 내 생각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러면 대변인 필요 없어요. 그냥 녹음해서 전달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변인에 대한 유상도 대통령이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 있고 당당하게 해라. 그러니까 시켜놓고도 뭔가 찝찝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나온 거예요. 찝찝한 거죠. 그러면서도 아마 문재인 대통령도 아마 속이 아마 타들어갈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거 아니겠습니까? 최철희님께서 슈퍼챗으로 후원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주 그냥 저희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고민정 대변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1일 1브리핑 하겠다. 저는 그거 보고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물론 김의겸은 왜 내가 총알바지 하냐고 한 일주일 동안 안 나타난 적도 있긴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은 1일 1식도 아니고 1일 1브리핑이 뭡니까? 그 대한민국의 청와대가 그렇게 한가한가요? 제가 정말 그 한나라당 대변인 할 때
저는 하루에 20번도 브리핑을 했습니다. 이 논평도요. 뭐 20번, 30번도 낸 적이 있어요. 이게 바로 이 대변인의 역할인데 아니 일개 야당에서도 이 정도 했는데 1일 1 브리핑? 그러면 1일 3식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제는 안 하는데 난 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 같아요. 보니까 1일 1 브리핑이 나는 본래는 안 하는데 난 하겠다는데 1일 1 브리핑은 못 합니다. 기자들한테 한번 발림 당하면요 나중에 피해 다녀요. 도망 다닙니다 사실. 그리고 이제 브리핑 한다 하더라도 일정 브리핑만 하는 거죠. 오늘은 뭐가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느냐 구체적으로 이 말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사실 대변인 하면 그 대통령이랄까 청와대 소식을 기자들에게 잘 이렇게 만들어서 해야 되는 건데 그 능력이 없으면 이제 발림을 당합니다. 진짜 금방 당해요 그건. 네, 저기 술쿠님께서 고민정 시인 남편도 바쁘겠구만. 제가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막 이렇게 써가지고 이제 마누라한테 넘기겠죠. 늘 그러하듯이. 근데 그 사람이 시인인 게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너무 문장이 길고 시는 뭡니까? 우리가 밤하늘에 있는 별을 이 하늘에 있는 시라고 그럽니다. 별은 하나고요. 별은 이렇게 쪼잔한 거예요. 이렇게 수가 많지가 않아요. 근데 이분은 거의 소설을 써요. 시를 쓴다는 거예요. 소설 시인입니까? 네, 소설 시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읽다가 시간이 다 간다는데 500원. 자, 그러면은요. 우리 로스빌리님께서 휴가 잘 쓰는 대변인 나올 것 맞습니다. 자, 그런데 자 1일 1식도 아니고 1일 3식은 하면서 1일 1 브리핑을 하겠다는 고민정. 엄청 웃깁니다. 그러면 고민정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예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 고춘희 이 양산댁 그 따까리 대변인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속일갈님도 굉장히 궁금하다고 하시니까요. 첫째, 피한다. 우리 예측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우파 언론 탓을 한다. 쟤들이 이상하다. 세 번째, 도망간다. 네 번째, 유튜브에서 셀카 찍으면서 윤지호처럼 말한다. 왜들 이렇게 무례해요? 제가 대변인인데 왜들 이래요? 이렇게 얘기한다. 다섯 번째, 운다. 여섯 번째, 집으로 그냥 도망간다. 일곱 번째, 문재인 대통령이 안 나오니까 해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아마 윤도한 현재 홍보수석이죠. 홍보수석이 이제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지금 문제는 윤도한 수석이 또 막말한 스타일입니다. 벌써 기자들 얼마나 많이 싸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윤도한 수석이 아마 모든 이제 일어나 지금 새로운 고민정 대변인 일어나겠다고 했지만은 이게 쉽지가 않을 거예요. 쉽지가 않을 거고 본인이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을 본인 스스로 알 거고 나왔다가 또 욱하는 게서 또 싸우고 악순환이 계속 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빠졌습니다. 지금. 네, 기자들이 그런 데잖아요.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 생긴 건 바둑이 같이 생겼는데 하는 짓은 꼭 쌈딱 같다고. 그것도 꽁지 빠진 쌈딱. 네.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이 희화화되는 것이 대한민국의 이른바 홍보수석 그리고 대변인. 저는 다른 걸 떠나서 대한민국의 얼굴이라고도 볼 수 있는 청와대 대변인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즉 인재풀 꽝인 청와대, 인재풀 제로인 청와대를 문재인 대통령 입으로 고민을 하면서 증명을 했다는 거. 이게 이 나라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나라의 문제가요. 이제 같은 이야기가 되겠지만은 청와대뿐만 아니라 여권, 국가 운영자들이 삼류입니다. 인류도 이류도 아니고 삼류들입니다. 삼류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인간들이 나와가지고 자기들이 나와서 대한민국 운영하겠다. 그애들이 만드는 게 이른바 소득주도 성장. 삼류들이 하는, 일리들은 취급도 하지 않은 그런 걸 가지고 나와서 정책이라 하고 그들이 국가를 운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이 모양이 돼버린 겁니다. 국가 운영은 인류 중에 최고 인류가 해야 되는 거예요. 청와대는 인류 중에 최고 인류 가운데 더 최고 인류들이 가서 국가 운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청와대에 있는 또 국가 운영한 사람들은 보십시오. 과거의 양력을 보십시오. 삼류 중에 삼류예요. 그들은 그럼 이런 이야기 합니다. 과거 보수 우파 이놈들이 우리들을 인정 못했다.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건 택도 없는 소리고 학계에서 그렇지는 않아요. 삼류들이 변두리만 있다가 정권 잡으니까 우르르 달려들어서 나눠먹게 하는 거, 이게 대한민국의 가장 불행한 현실인 겁니다. 경제정책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경제부총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삼류들이 와가지고 대한민국 운영한다니까 이 나라 이 모양 된 거 아닙니까? 청와대에서 지금 적나라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요.
중요한 거는 노영기 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청와대의 수준에 맞는 대변인이다. 이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우라라 알타이 님이 저도 그 얘기 들었는데 이 김의겸하고 그 윤도환하고 그렇게 사이가 나빴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아마도 윤도환이 얼마나 또 우습게 보겠어요. 고민정을. 그러니까 MBC 대 KBS 뭐 기자 대 아나운서 이렇게 하면서 분량 가지고 싸울 거다. 이게 이제 우라라 알타이 님의 아주 제가 보니까는 탁월한 이제 예측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제 여러분 우리 이제 자유한국당 열심히 싸우라고 화이팅 한번 하이파이브 해 주시면서 저희 이제 오늘 고민정 대변인이라고 청와대 수준에 맞다. 이걸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